이루어지질 않아서 그 대학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충분히 다 이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우선 예 말씀하십시오.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한번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조직 내에서 그런 문제가 좀 소홀히 다뤄지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주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저도 이게 보니까 그 상임 대표단의 6명 중에 여성은 한 분뿐이고요. 전체 이 27명 중에 여성분이 아마 한 5명인가 뭐 그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지금 그 심각한 문제니까 그 부분도 포함해서 추후 이렇게 확대해 나갈 때 중요한 우리 고려 사항으로 원칙이죠. 중요한 원칙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그 점도 포함해서 지금 우선 제안된 그 대표단과 감사 두 분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그냥 박수로 괜찮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상임 대표단 6분 하고 감사 우리 심지한 감사님하고 노동진 감사님 나오셔도 잠깐 그래도 인사 말씀을 좀 하시죠. 이호연 대표님 나오시고 장순양 교수님 최 교수님이 오늘 일정이 해서 못 오셨습니다. 예, 너무 촉박해서 저희들이 연락을 드려가지고 우리 한 대표부터 한 1분씩이라도 인사 말씀을. 예, 저희 27분의 대표님들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또 천만 서울 시민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진 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진이라고 공인회사인데요. 지금 젊은 나이에 좀 몸이 좀 다쳐가지고요. 이렇게 조성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감사가 뭐 어떻게 보면 할 일 없다면 없는 거고 또 하려면 또 엄청나게 또 많아요. 그러니까 또 제가 여러 가지로 한번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어딜 가나 저 혼자 항상 외롭게 있는 장순양입니다. 무용 전공하세요. 한양대학교 지금 무용과 주임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네, 아까 소개드린 서울지역대학민주동문협의회 상임대표 이호윤입니다. 저희 대학민주동문협의회는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학생운동을 통해 가지고 아시지 않습니까? 70년대 악랄했던 유신독재, 전두환 오공정권 이 시대 치열하게 학생운동을 통해서 민주화운동을 앞장섰던 세대입니다. 이 세대들이 이제 단순한 동문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저희가 보니까 이명박 정권서부터 현재까지 심각한 민주주의 역주행이 되고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동문회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 초심과 열정으로 다시 한번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예전에 청년이 돼야 나라가 선다. 이제는 중장년이 돼야 나라가 선다. 이런 기치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심재환입니다. 이런 뜻깊은 막중한 임무를 가진 단체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매우 의의 깊게 생각합니다. 이 감사가 사실 그냥 대체로 구색 맞추는
그런 뭐 자리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노 회계사 뭐 하신 말씀처럼 좀 일을 찾아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같이 인사하는 건 이제 자, 같이 절 조금 순서가 남았네요. 저 하반기 사업계획 예산 안을 제안해 주십시오. 우 팀장, 예. 네. 오늘이 9월 16일이라서요. 하반기 사업 계획이 실제로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민행동의 사업 방향과 저희 민주주의 서울 사업 방향을 참고하여 그리고 함께 민주주의 국민행동의 서울 조직에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기본적 사업 방향 등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가장 우리 조직의 결성의 이유인 박근혜 정부, 박근혜 독재에 맞서서 쌓은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면 현안, 국정의 해킹 사건도부터 등등 부정부패 무능 4대 위기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활동들을 꾸준하게 민주주의 국민행동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금 민주주의 역행이 상징이 되고 있는 정교조 법외 노조에 맞서서 우리 공동대표, 상임대표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함께 서명운동부터 나서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활동들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 서울행동만 싸워서는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탄압당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많은 단체들과 함께 연대하고자 합니다. 그 연대의 핵심적인 사업으로는 11월 14일 가칭 민중철북이라 부르고 있는 박근혜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해서 모이고자 합니다. 11월 14일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서울 시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서울 시민대회를 박근혜 귀탄 서울 시민들을 개최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의 독재 정부에게 할 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할 이야기들을 분명히 전하는 날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많은 경양각지의 많은 시민들이 이곳 서울로 집결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분단 극복 없이는 민주주의는 요원하다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꾸준하게 반전평화 통일운동에도 계속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6.15 공동 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와 광복 70도 민족공동회에서 서울준비 등과 함께 적극 협력하고 연대해서 반전평화 그리고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회원학대및 행정구역별 조직 건설입니다.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국민행동, 민주주의 서울행동의 깃발 아래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더 많은 힘을 모아서 이 땅의 독재를 막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반기 사업은 결국에는 구별 조직을 건설하는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약 100여 명 정도로 이번 창립대회에서 미리 이후에도 함께 하시겠다고 결의를 밝히셨습니다. 그 100여 명의 회원들이 이후 연말에는 300명까지 이뤄지고 그리고 최소한 5개 이상의 지역 조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들이 12월에 있을 2015 인권 콘서트 등등에 함께 모여서 저희들의 민주주의 서울행동의 의지들을 밝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려면은 지역에 있는 구별로 동네별로 있는 협동조합, 마을 공동체 등에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것이고요. 그분들과 함께하기 위한 마을 콘서트 등등의 가칭의 표현을 붙여서 찾아가는 활동들 함께 기획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하반기 사업계획을 발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마저 하세요. 예산도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회원들이 약 100여 명 분도 되신데 앞으로 월 1만 원씩 혹은 월 5천 원씩 내는 회원들을 최소한 100명 혹은 200명까지 만드는 것들을 5천 원
이상의 회원들을 200명까지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당장 다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 동안의 계획을 세웠을 때 평균적으로 100명을 생각을 하고 회원 회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비로 회원들의 회비가 있고요. 특별 회비로 먼저 상임 대표들과 공동 대표들이 먼저 앞장서서 돈을 모으겠다. 그리고 그 돈으로 민주주의 서울행동이 활동을 하자는 취지로 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임 대표 20만 원, 공동 대표 아마 오늘 오셔서 5만 원 내야 되는지 아실 것 같은데 공동 대표도 5만 원 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창립위원회 아까 들어오시면서 냈던 오늘의 특별회비 그리고 기타 후원을 받아서 수입은 850만 원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지출 금액입니다. 창립 때 오늘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캠페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교조 지키기 100만인 서명 운동 등등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우리들 활동을 위해서 선전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진행비입니다. 그리고 많은 세력, 많은 단체와 많은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우리들의 민주주의 서울행동에 소개하고 호소드리려고 합니다. 간담회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업비가 약 3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요. 그 외에 운영비, 기본 활동비로 상근자 한 분이 필요합니다. 혹은 반상근자 2분 정도로 해서 저희들의 민주주의 서울행동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회원 관리 및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외 회의비, 각종 사무용비, 기타 잡비는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있고요. 저희들이 민주주의 국민행동 사무실에 책상 하나 얻어서 들어가서 활동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 국민행동에서는 크게 허락해 주셨고요. 그래서 각종 월세나 각종 비용들은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저희들의 활동을 이어질수록 지금 민주주의 국민행동의 분담금이라든지 그리고 구별의 지원금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잡아놓고 이후에 공동대표단 회의 등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중앙의 분담금과 그리고 구별 지원금 등등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예산안 발제해 드렸습니다. 예, 잠깐 계세요. 현재 100여 명인 게 맞습니까? 아직 CMS로 다 가입하진 않으셨고요. 이제 의사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창립 회비 미리미리 내신 분들이 약 100여 분 정도 되십니다. 회비 낸 걸로만 예,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 한 500명 이상의 지금 회원들이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방금 밝힌 것 같습니다. 예, 아직 500명까지는 아니고요. 한 200~300명 정도는 충분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꼭 밝힐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거는 좀 같이 예. 공유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질문 뭐 있으십니까? 사업 관련해서 제안이나. 예. 하면서요. 그간 좀 뭐랄까 박근혜 정권이 지금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민주주의를 반민주주의, 반민생, 반민족 정행위가 많았는데 솔직히 민주주의 국민행동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로 계기로 뭐 그동안 체제도 정비가 안 돼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좀 이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원래 계획에도 그렇지만은 구별을 강화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계획인데 질문이 되는 거는 저희가 국민행동 중앙에도 가입 원서를 썼잖아요. 서울행동 가입 원서를 쓴다는 거는 이게 회비를 국민행동에도 내고 서울행동 또 낸다는 건지 그런 의미가 됩니까? 이것이 그거하고 그 다음에 사실 구별 강화한다면 구별의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 봐가지고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잘 감이 안 잡히고 사실 저희 성동만 하더라도 행사할 때마다 사실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모자라고 참가비를 받더라도 모자라서 몇몇 분들한테 계속 좀 하소연하고 이러면서 이게 땜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별을 강화한다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별 예산에 대해서 오늘은 안 된다면 이후에 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배분 비율을 좀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를 좀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하여간 그것도 중앙하고 가입하고 서울 가입도 어떤 관계인지 그것도 좀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인선소에서 일단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인선소에서 일단 의논을 좀 했는데요. 오늘까지 일단 정리된 거는
중앙에 회비를 내는 게 아니고 중앙은 분담금을 걷기로 하고 각 구별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은 이제 뭐 협의들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기본 구조는 그렇게 짜기로 구에서 회비 걷고 이제 돈은 중앙에 대해서 분담금을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일단 그까지만 정리를 해놨고 아직 비율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뭐 있었죠?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보충 발언 드리면은 말씀하신 대로 국민행동이 먼저 발족을 하고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더 뜨시는 분들이 벌써 발긴 회비도 내셨고 또 CMS 등록도 하셔가지고 나는 민주주의에 뜨거운 마음은 있는데 또 서울행동에 또 돈 내라는 거냐 또 혹은 성동행동에 또 돈 내라는 거냐 걱정들이 있으시다 해서 저희들의 인선위원 회의에서도 가장 크게 그 화두였고요. 다만 전국적으로 함께 결정하기 하다 보니까 아직 그러한 결정들까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행동부터 서울행동 회원 구조를 만들고 당분간은 계속 서울행동의 중앙에 분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구와 관계에서도 결국에는 또 다시 구별로 CMS를 계속하기 쉬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행동이 내는 회비 등등이 분담금 책정 비율을 잘 정해서 원만하고 그리고 실제 지역 조직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논의를 하고자 하고요. 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움직임이 준비된 곳은 은평과 성동이 좀 가장 앞장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부터 한번 모여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기준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미안합니다. 정의실천 나서기 하나운동 공동대표 김수영입니다. 다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은 이 시대에 지금 제일 절박하고 급박하고 목표로 해야 될 거는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1000가지 만가지 이유로 유구무원입니다. 저들은 유구무원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정권 내놔라 이 소리를 할 것은 바로 우리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보다 빨리 결집을 해가지고 정권 내놔라 그걸 최종 목표로 그리고 유일한 목표로 해가지고 투쟁해야 된다고 봅니다. 투쟁이 아니라 전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들은 수단 방법을 안 가지고 막 죽이내는 무리들입니다. 그 앞에 너무 속도가 늦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수고를 많이 하시는 줄 알지만은 좀 더 속도도 빠르게 아까 말씀드리니까 11월 뭐 하는데 뭡니까 그동안에 이거 몇 개월이 되는 겁니까 거기 그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6월 15일을 그래가지고 지금 겨우 이게 뭐 이렇게 진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안하지만 수고는 하는 줄 알지만은 말입니다. 아주 화급하게 해야 됩니다.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입니다. 이게 나라가 완전히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넘어가고 일본에 넘어가고 막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속도가 안 되죠. 그리고 이런 투쟁력가 안 되죠. 목숨 겁시다. 의병으로서 지금 정말로 목숨 걸고 우리가 투쟁해야 되고 전사가 됩시다. 성전을 펼칩시다. 그래가지고 몇천 우리가 법으로서 죽이냅시다. 법을 우리가 만드는 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조직을 합시다 빨리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금 아까 우리 최창준 대표님 질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회비구와 서울시가 분담한다 하는 문제도 중요했지만 지금 민주주의 국민행동 전국 조직과 서울시 서울민주행동 간의 조직적 위상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왜 이중으로 회비를 걷느냐, 가령 예컨대 실무적으로는 그 질문을 드렸어요. 그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별개의 조직인가 지방 조직인가 이거 명백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별개 조직일 수는 당연히 없죠. 없는데
상당한 이제 구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한 독자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예컨대 광주 전남 민주행동, 그럼 전남의 특색에 맞게 또 거기 요구에 따라서 그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중앙과는 이렇게 뭐 아까 분담금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제반 의무와 이제 권한이 각 지역별 이제 광역위원회의 그 권한과 책임이 서로 이렇게 협의가 돼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부와 서울본부 마찬가지로 아마 그 지역이 분담금으로 해야지, 그게 자칫하면 2중 뭐 또는 3중, 서울 같은 건 뭐 구별, 시, 또 본부, 자칫 그럴 우려가 있어서요. 일괄적으로 하여튼 분담금 구조로 가야 되지 않나. 뭐 아직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만, 그 서울행동 이렇게 조직하면서 잠정 지금 합의된 내용은 그까지입니다. 실은. 뭐 추가 예. 예. 그 분담금은 당연히, 그러니까 그 회비는 당연히 이제 지역 단위에서 내고, 거기에서 이제 중앙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분담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할 것보다는 국민행동이 이제 중앙 조직이고, 민주행동. 예, 민주주의 그 국민행동의 하나의 이제 사실은 서울행동이 나는 만들어졌다고 보고, 그런 뭡니까 위상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독자성, 지역 단위의 어떤 독자적인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조직은 전국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역 중심의 역할에 머무를 게 아니라 지역 차원에 필요한 일들은 하지만은 전국적인 활동을 통해서 전국적인 어떤 그 승리,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마이크. 지금 하반기연도 사업 계획 중에 조금 이렇게 하나를 추가를 좀 이렇게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 규탄과 이렇게 비판도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국민들이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가 이렇게 연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책 없이도 복지 문제, 대한민국 실업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평화로운 남북 통일을 이루는 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상임 대표단과 공동 대표단께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년 4월 달에 국민공천제를 통해서 70% 이상의 정치인을 물갈이하고 19대 대통령이 정말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대표단님께 이렇게 전달을 꼭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제안, 예, 말씀하십시오. 새날희망연대 회원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하신 분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정말 화급한 현 시점이라 생각하고요. 또 금방 그 말씀하신 분 말씀은 이미 현 대통령에 대한 우리 부정하는 대통령을 다시 그 자리에 끌어내려야 한다는 그러한 희망을 완전히 접은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포기를 하신 것 같아요. 19대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는 말은 현 대통령을 우리가 끌어내린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모임이 진행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희망을 완전히 좌절시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아까 앞에 하신 말씀이 독립운동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자 그러셨는데 정말 공감합니다. 우리가 진정 독립이 아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제2의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우리 모임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독립운동 때에 참여한 종교단체들, 천도교라든지 대종교, 천주교, 또 이제 원불교라든지 그 민족 종교단체들도 상임 공동대표에 한 분씩 모시면은 아마 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 관계도 있고 합니다만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아프리카. 얘기 들었고요.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2번을 내야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를 소개를 안 했군요. 저는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인단의 강동진 안단태 사랑입니다. 그 부정선거 얘기가 나온 김에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권 교체가 힘들다는 거, 그리고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 강동원 의원님이 투표소 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제도들이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전산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지들 마음대로 합법적으로 불법을 막으면서 얼마든지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불법인데도 합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여기서도 결론해서 투표소 수개표라든지 이 선거제도, 부정선거가 힘들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그거 해결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고요. 이 회비를 2번 내는 문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만 더 참여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번 내실 분들은 2번을 내는 게 자율적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감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거, 부정선거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니까 너무 이해를 못하던데, 만약에 박근혜 퇴진 얘기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박근혜를 왜 퇴진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박근혜 퇴진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 그리고 국민의 삶이 어떻다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치는 나하고는 멀어 이런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어떻게 표명을 할 것인가, 정권 교체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를 설명을 잘 함으로써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지나가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서울 지역,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10분의 1만 여기에 가담을 해도 여기 재정도 빵빵하고 얼마든지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먼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르는 밖에 있는 정치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왜 박근혜 퇴진이 필요하고 민주주의가 필요한지 그거를 잘 이렇게 전달하는 것부터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 여기 다 반영하고 바로 그 공동대표단 회의, 아마 거의 이게 총회 가름하게 될 텐데요. 공동대표단 회의가 바로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그 실행 계획까지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반기 사업 계획 승인해 주시고, 예산까지, 그 예산까지 한다는 것은 그 공동대표님들 그 1회 한입니다만 5만 원 내는 걸 수락하셔야 박수를 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임대표님들 20만 원씩 내는 거를 수락하셔야 이 박수를 치는 겁니다. 자, 예산안까지 함께 합쳐서 자, 박수로 통과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자, 저는 임무를 다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성호 상임대표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면서 이제 총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정리해야 될 것은 대체적으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11월 14일 서울 시민대회를 성사시키자 이렇게 오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날은 아시다시피 전태일 열사 기리면서 노동자 대회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농민들도 서울로 옵니다. 도시빈민, 철거민들도 서울 집중합니다. 실수로 10만 명 이상이 서울로 집중할 겁니다. 며칠 전 전국 논의하는 과정에 광주 전남에서 2만 명 올라오겠다는 결의를 보였습니다. 경남에서 1만 명 이상 올라오겠다는 결의를 보였습니다. 부여 7만 명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7만 명 중에서 1000명 올라오겠다고 25대 버스 계약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서울 시민들 과연 전국에서 오는 10만 명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의 결의를 밝혀야 되겠습니까? 1000만 서울 시민들이 전국에서 오는 10만 민중 시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우리의 포부를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주의 서울 행동이 그 첫 발자국을 띄었습니다. 우리가 당당히 해내야 합니다. 할 수 있겠지요?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환영하는 노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